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구나. 이거 전사했다 훈장 주고 뭐 그냥 그거를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 분노할 수밖에 없죠. 아주 김정은이 이제 관을 뭐 공화국길 덮으면서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몇 번 그 연출했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의 14만 명 이상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북한에서 일가족 4명이 탈북한 사건을 두고 김정은이 무조건 데리고 오라면서 막 경로를 했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거든요. 사실 탈북은 뭐 물론 이제 김정은이 최근에 워낙 감시 강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에도 3만 명이 넘는 또 분들이 계시고 탈북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빈번하게 일어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탈북자가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이제 뭐 김정은한테 일일이 다 보고되진 않겠지만 아주 특별한 케이스들은 이제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최고위층 뭐 이런 뭐 외교관들이 도망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보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슈화가 되고 또 북한 정권에 타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김정은이가 관심을 가지는데 이번 탈북 이제 그런 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압록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지키는 인민군대 군인들에게 접근해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먹을 걸 갖다 제공을 했는데 여기 이제 수면제를 대고 탄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면제를 타가지고 이제 그 지키는 이제 그 국경연선 그 2개 분대, 잠깐 이제 그 초소가 몇 개 있는데 2개 초소를 완전히 마비시킨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수면제 먹이니까 거의 12시간을 다 뻗었는데 12시간 동안 이제 이 국경이 완전히 뚫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네요, 진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 가족이 도망을 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 탈북이 아니고 국가 공권력에 대한 어떤 저항, 도전 뭐 이런 걸로 이제 간주가 돼가지고 김정은에게 보고가 됐는데 탈북 이제 가족은 무조건 잡아서 이제 데려와라 이런 지시가 이제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 가족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이 가족을 데리고 간 브로커들이 좀 능력이 있거나 굉장히 좀 이제 돈을 좀 많이 챙겨가지고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요즘에 중국은 다 이제 뭐 CCTV가 다 돼 있고 또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이 돼 있다 보니까 세계 최고죠, 뭐. 마음만 먹으면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데.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뭐 살인자니 뭐니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고 막 중국에 이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통 중국 정부가 이런 전단지를 막 뿌려가지고 수배를 막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 잡히고 했는데 전단지도 안 뿌려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북한이 뭐 해달라고 그러면 전혀 이제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북한과 중국 사이에 그 어떤 관심이 굉장히 좀 멀어지고 있고 서로 지금 화가 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27일 날에 김정은이 우이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 인민 해방군이 이제 6.25 전쟁 때 18만 명인가 전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전사를 했는데 그 18만 명을 기리는 그 우이탑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해마다 여기는 무조건 갑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도 이제 무조건 이제 거기 참배를 하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중국이 막 싫고 막 중국한테 화가 나 있어도 이날만큼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거는 갔는데 김정은이가 갔어요. 근데 중국 대사가 안 나왔습니다. 그날에 행사를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많은 이제 북중 간의 어떤 갈등 구조가 있고 둘이 사이가 안 좋다는 거는 다 이미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라서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고 이런 이제 측면에서 보면 이 탈북 가족도 중국 정부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특별히 이 사람들이 뭐 중국에 와서 막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 그냥 이제 좀 그냥 방치하거나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중국에 거주하고 싶거나 뭔가 중국에 일을 하고 싶으면 그냥 이제 그 허용까지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움직임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탈북하기는 쉽진 않지만 중국에 나가면 거의 잡혀오됐는데 이제는 이제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확실히 중국과 북한의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6월 말 북한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 전사자의 유해 소환식으로 추정되는 장면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보니까 침통한 표정으로 이 관의 인공기를 덮는 모습을 딱 공개를 했는데 현재 러시아로의 추가 파병이 예정된 상황에서 앞으로 더 많은 뭐 전사자라든지 부상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 북한 내부에 타격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전쟁에 이제 북한군을 파병할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파병한다 말도 안 했고 거의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그걸 공개를 하고 있는데 북한군에게는 이제 그냥 뭐 그 훈련하러 간다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제 끌고 갔는데 사실은 부모한테도 알리지 않고 갔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죽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이제 군사 복무하다가 죽게 되면 당연히 뭐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다가 죽었으니까 뭐 보상 같은 거 해달라는 말은 안 하죠. 안 하는데 이제 뭐 원치 않는 전쟁에 나가서 그것도 해외에 나가서 이제 러시아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죽었다고 이제 가정하게 되면 이제 억울하죠. 근데 이제 그냥 전사했다 훈장 주고 뭐 그냥 그거를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 분노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안 주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있냐면 이제 그 병사한테 만약 사망하게 되면 뭐 한 2만 불 준다고 그러면 2천 불 정도는 이제 약간 보상금 쿠폰 형식으로, 그러니까 달러를 안 주고 쿠폰 형식으로 이제 물건 살 수 있는 쿠폰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바뀐 건데 초기에는 그것도 안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일부 전사자 가족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이 뭐 전쟁에 나가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항의하다가 그 가족이 막 추방되거나 뭐 수용소에 끌려가는 뭐 그런 일까지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 초기 때 북한군이 이제 대거 파병해가지고 이 전선에 이게 익숙이 안 된 상태였죠. 그리고 이제 쿠르스크라는 최전방에 이제 파견돼가지고 러시아 군인들이 엄청나게 죽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북한군은 훈련도 안 돼 있고 이제 산악 훈련을 많이 했지만 이제 평야 훈련은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막 밀고 나갔고, 근데 이제 드론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애들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막 나가다가 그냥 이제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스톰 섀도우 같은 이제 그런 영국제 미사일 같은 경우에 집중 포화가 돼가지고 이제 북한군 지휘부를 이제 군부를 때렸는데 한 번에 500명까지 죽은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한 방에 얻어맞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북한군 장군이 막 죽고 뭐 대령급 막 소령급이 막 한꺼번에 수십 명이 죽기도 했는데 초기 때 아마 몇천 명이 죽은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는. 그리고 10,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북한군 파병이 뭐 15,000명이니 뭐 이렇게 숫자가 되게 적게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좀 파악을 해보면 최소한 3만에서 5만 이상은 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 이제 사망자가 발생해도 군대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초기 때 막 그냥 우크라이나군이 막 때리고 러시아군은 뒤에 숨어 있고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그 지역에는 북한군이 서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인명피해가 집중됐죠. 그래서 러시아가 상당히 숨을 돌렸는데 전쟁 초기 때 엄청나게 발생한 이 사망자에 대해서 제대로 처우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 내부에서 굉장한 동요가 일어나게 됐고 지금은 조금 처우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내내 숨기다가 워낙 여론이 안 좋아지고 이제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이제 그걸 공개했고 이제 김정은이 이제 관을 뭐 공화국길 덮으면서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몇 번 그거 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8.15 날에도 막 이제 그 러시아 가수가 와서 뭐 공연할 때도 그때도 눈물 흘리더라고요. 잘 흘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잘 우는 우울증 걸린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그런 감정 표시를 해주면서 군인 가족이나 이제 군인들에게 이제 분노가 좀 쌓여 있는데 이걸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심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참 고도로 또 계획된 그런 심리, 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건 잘하네요, 진짜.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 이 북한의 시장 쌀 가격이 킬로그램당 15,000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예. 이게 이제 북한 통화 기준이죠, 그죠? 예. 이게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이 킬로그램당 9,000원 정도?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상 6,000원 이상, 60% 이상 지금 오른 그런 상황인데 예. 반대로 보면은 북한의 통화 가치가 그만큼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경제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화폐 기준을 보게 되면 이제 화폐 가치가 이제 폭락하게 되면 그 나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1달러에 8,000원이고 쌀 1kg에 8,000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공무원들 그 월급이 8,000원 수준. 예. 이렇게 1달러가 이제 한 달 월급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그 1달러에 36,000원까지 좀 폭락했습니다. 예. 그 8,000원 하던 것이. 네, 네. 그리고 이제 쌀도 지금 15,000원까지 폭락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북한 화폐는 거의 쓰레기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됐냐?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막 달러를 버는 것 같은데 그 달러가 다 어디로 가고 있냐? 그러니까 민생 경제에 전혀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러니까 황해도 곡창 지역이나 또 평안남북도 곡창 지역에 엄청난 수해가 이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됐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돈이 없으면 뭐 전쟁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 밀가루를 좀 사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하는 건 뭐냐면 전부 다 지금 무기만 지금 그 무기 구입에 초란이 돼 있습니다. 가지고 구축함 지금 최근에 진수식 하다가 뭐 하나 물에 빠지기도 했는데 이거는 북한이 만든 게 아니고 러시아에서 중고품을 가져다가 이제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새 거로 이제 둔갑을 시켜가지고 북한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한 척당 최소한 이제 한 5천억 정도 합니다 이게 구축함이. 비싸네요. 비쌉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구축함 들여와야죠. 그리고 이제 대공 시스템 그 S400인지 300인지 그거 지금 막 몇 개 포대 갖다 깔고 있고 뭐 정찰 위성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돈 주고 사와야 되겠죠. 그리고 뭐 잠수함 같은 경우 뭐 전투기 같은 거 이거 다 사와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이제 꽂혀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금 많은 돈을 벌리고 있지만 이런 러시아는 지금 그 이 대금을 달러로 주지 않고 전부 다 무기로 갖다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이제 러시아의 차관을 그 줬는데 그거 못 갚아가지고 러시아가 헬기로 막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불금 사업이라고 해서 줬었죠. 예, 전부 다 이제 헬기나 이런 거 갖다 받았는데 이제 그런 거죠. 돈이 없으니까 러시아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땡처리를 하는 건데 거의 뭐 헐값으로 주는 건 아니고 상당한 돈을 이제 매기면서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많이 벌고는 있지만 그게 민생용으로 전혀 가지 않고 있고 오히려 민생은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은 이제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완전히 스톱됐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상당한 지원도 되고 또 중국과 교류가 확대가 돼야 이 가능한데 지금 김정은 정권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엄청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또 뭐 했냐면 위안화 결제를 중단시키고 달러 결제를 다 돌려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북한한테 지금 뭔가 압력을 가하려고 위안화를 못 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또 폭증했고 그리고 달러 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달러 보유량이 굉장히 지금 축소가 됐고 북한 이제 그 환율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뭐 1달러에 뭐 3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이거는 옛날에 300만 아사할 때도 그렇게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의 위기를 방치하고 그 전쟁 특수를 갖다가 전부 다 군사 물자 뭐 군비 경쟁으로만 지금 충당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 내부가 지금 우리가 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반체제 이런 징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곳곳에 막 낙소가 생기고 막 이 공권력에 대한 구타 뭐 이런 암살 뭐 그리고 이제 이런 폭행들이 막 지금 빈번한 것 같고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쌀 가격이 갑자기 배로 뛰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민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판사판 내몰리는 이런 북한 사람들이 그냥 뭐 앉아 죽으나 뭐 서서 죽으나 뭐 그냥 한번 화가 나니까 한번 하풀에다 한번 하고 죽자. 그러니까 이게 사방에서 막 그런 게 일어나니까 굉장히 지금 북한 내부가 지금 불안정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제 가을이 와 가고 있는데 보통 가을만 되면 벌써 쌀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환율, 그다음에 뭐 이런 쌀 가격 그리고 이제 모든 공산품 가격들이 지금 다 이제 폭등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북한 주민들의 삶이 정말 북한 정권 역사상 가장 최악의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중국과 교류가 끊긴 것이 물자 보급이 제대로 안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물건 값이 희귀해지는 그런 현상이 도미노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에 따르면은 러시아가 이 전장에 모자란 무기를 북한, 이란산으로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최근 우크라이나 매체는 북한이 러시아의 최대 3만 명에 이르는 군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했다라고는 관측이 나왔는데 현재 러시아는 이 북한의 인적 물적 자원을 얼만큼 의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초기 때 이제 뭐 엄청난 물량을 쏟아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이제 있는 거 다 쏟아 부었고,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그냥 엄청나게 도와줬죠. 그러니까 거의 대등하게 이제 방어를 했는데 이걸 넘으려면 러시아도 그만큼 소모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아무리 강대국이고 아무리 뭐 군수 물자가 풍부하다고 해도 이제 미국이 막 밀어주고 유럽이 밀어주는 그런 상황을 대처하려면 이제 엄청난 물량이 이제 소화가 됐는데 이제 전쟁 이제 뭐 한 1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러시아도 굉장한 이제 물자 부족이 일어났고 또 이제 군수 공장이 미처 그걸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 손을 내밀었는데 그러니까 이란하고 북한에 이제 뭐 이런 많은 지원을 했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인기를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북한은 이제 뭐 포탄, 총탄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재래식 무기들 이런 것들을 대거 보냈는데 북한은 전쟁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거의 한 60년 이상을 이제 쌓아놓은 재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보관 능력이 좀 이렇게 부실하다 보니까 이제 뭐 총탄 이제 화약에 막 습기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뭐 이런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포탄들이 많죠.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묻지 말고 그냥 러시아로 다 보내가지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는데 근데 이걸 막상 써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산 포탄을 넣는데 이제 폭발이 막 일어나지 않고 내부 폭발만 일어나가지고 사고가 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러시아 군부에서 북한에 엄청난 불만을 표시했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정부에서 북한 군수 공장을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네가 생산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기준 맞춰가지고 해라 해가지고 이제 북한이 중국에서 그 첨단 이제 그 CNC 설비들 갖다가 대거 밀수해가지고 그 한 1년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러시아 기준에 맞는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총탄이나 포탄, 미사일 이런 것들이 상당한 질이 좀 상승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돈 좀 벌어가지고 그걸 업그레이드 시켰으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이제 부품 공급을 해주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병사들,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을 갖다 파병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초기 파병을 뭐 15,000명 정도 했다고 12,000명 정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초기 한 3만 명 한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한 7만 명 정도까지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 병력이 7만 명, 비전투 병력이 7만 명, 한 14만 명 정도가 이제 들어간
들어간 것 같고 나머지 7만 명은 이제 공병 부대. 그러니까 이제 쿠르스크나 이제 뭐 돈바스나 이런 지역에는 전쟁이 한창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공병 부대가 들어가서 그걸 공사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지금 이제 그 노동 능력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젊은 청년들이 또 도망가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죽기도 했기 때문에 그 이런 노동력이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북한이 다 메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투 병력은 물론이고 비전투 병력까지 다 파견돼 가지고 거의 14만 명 이상이 지금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추가로 이제 북한 노동자 한 10만 명이 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있는 이제 쓰레기 같은 군수품을 전부 다 러시아로 넘겨서 팔아먹었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을 대거 이동시켜 가지고 이제 이걸 돕고 있는데 그러니까 돕는 게 아니라 돈벌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그런 막대한 인력을 지금 보충받고 이 대가로 이제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그 인형 무기들, 이런 첨단 무기들 갖다가 이제 북한에 이전시켜주면서 그 가격을 대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